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좌는 좀 삐딱한데요, 주제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면 병난다. 병날까? 뭐 이런 거예요. 네. 병나나요? 네. 뭐 이게 정답이 없습니다. 편히. 주말에 시체놀이가 최고다. 네. 은근히 좀 시체놀이 즐기시는 분들 많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그렇게 시체놀이를 하고 났는데 어떤 날은 더 피곤하고 기운이 빠지는 것 같다. 그런 경험 해보신 청중분들 계시나요? 네. 없으세요? 혹시 좀 지하세계에서 올라오신? 봐요. 네, 좋습니다. 뭐 시체놀이, 네, 아주 대표적인 뭘 상징하느냐. 오늘은 번아웃이 오면 열심히 살다 보면 뭐 마음이 지칠 수 있죠.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건 아니고 일종의 그런 컨디션인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올 수 있는 게 심리적 회피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연구를 해봤더니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도 하고 불안도 하고 뭐 그래서 뭐 회사에 따라서는 뭐 저 같은 사람을 투입해서 이렇게 직원분들을 마음을 도와드렸는데 그런데도 좀 끝까지 남아서 본인도 힘들고 기업의 어떤 전반적인 업무 능력도 떨어뜨리는 요인을 하나 찾아봤더니 심리적 회피 반응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병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뭘까나 한번 우리가 이번 시간에 얘기해보고 심리적 회피 반응에서 좀 탈출할 수 있는 팁, 뭐 솔루션은 뭐가 있는지 가볍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마음을 직접 소통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좀 저한테 찾아오시는 직장인 분들한테 도 닦는, 약간 은유적으로 드리는 질문들이 있어요. 뭐 별거 아닙니다. 지금 어디로 떠나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 드리거든요. 제가 다 여쭙지는 않겠지만 뭐 여러 가지가 딱 떠오르시는 게 있을 거예요. 뭐 해외에 가고 싶다, 뭐 이태리 가고 싶다, 동남아 가고 싶다, 뭐 제주도 가고 싶다, 뭐 속초 가고 싶다. 요거 좋아요. 여행에 대한 욕구거든요. 구체적인 여행지가 떠오른다면 이건 이제 바캉스의 라틴어원이 자유라고 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관리라는 게요, 이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해지려고 마음 관리 목적을 잡으면요, 더 인생이 피곤해져요. 마음 관리의 목표치는 행복해진다 이런 건 아니고요. 계속 지금 내가 몰입해서 피곤한 면이 있는데, 업무든 뭐 인간사든 약간 유격을 줘서, 그게 자유죠. 좀 떨어뜨려서 그냥 그런 대로 좀 잊을 수 있다 정도로 마음 상태를 유지하면 가끔 행복을 툭툭 쳐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위치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 이제 자유를 느끼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내가 좀 힘드니까 구체적인 여행지가 떠오른다는 건 또 아재 표현 쓰면 제가 얼마 전에 좀 따봉이라고 했다가 엄청 욕먹었는데, 이 따봉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요? 최고다, 이제. 이런 건데. 그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제 이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하는 직장인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어디로 떠나고 싶냐고 여쭈면요, 지구를 떠나고 싶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약간 좀 자유랑은 그 뉘앙스가 다르죠. 지구를 떠나 어디 멀리 가고 싶다 이 정도가 되면 요거는 여행의 욕구라기보다는 요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심리적 회피 반응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노력하는 거 아닌데도, 일부러 부정적으로 마음을 먹는 게 아닌데도 사람이 좀 현재 좋은 거보다 나쁜 게 더 보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하다못해 그 전날 잠만 못 자도 이상하게 다 꼴보기 싫어, 뭐 이런 게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내 해석이 그렇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번아웃이 제대로 오면 하루가 아니라 그냥 다 싫은 거예요. 회사도 싫고 상사도 싫고 후배도 싫고 막 나도 싫고, 그러다 보니 현재가 싫어져요. 현재가 싫으니까 그냥 어디 그냥 지구 끝까지 그냥 화성까지 가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럼 이때 가면 해결이 되는지 잠깐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즘 놀면 뭐하니인가 그 프로에 이효리 씨 나와서 날아다니시는데요. 이효리 씨 나와서 또 인기 있었던 힐링 프로그램 하나 있어요. 효리네 민박이라고. 제주도에 사시잖아요. 좀 그거 봤더니 막 너무 힐링 되는 거예요. 막 효리 씨 집도 좋고 제주도도 좋고 막 멍멍이도 뛰어다니고. 그래서 제 마음에 병원을 그만두고
효리 씨 집에서 한 1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만둔들. 효리 씨를 알지도 못하는데 저를 같이 살자 할 이유도 없겠죠.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 효리네 민박 담당했던 PD분을 우연한 자리에서 만났는데 시즌2에 그 신청받았잖아요. 30만 명이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저는 뭐 용기가 없어서 가진 못했는데 그걸 용기 있게 실천하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제가 회사를 좀 그만두고 조용한 곳에 내려가 2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재충전 후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겠다. 내려간 용기 있는 직장인 10분 중 9분이 다시 저를 찾아오셔서 망했다 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과 달리 조용한 곳에 갔더니 머리만 복잡하고 멀쩡한 직장만 그만둬서 스트레스가 10배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사람이든 조직이든 회사든 저기가 좋아서 하는 화끈한 변화는 좋은 선택일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여기가 너무 싫어서 어디로 가고 싶을 때는 떠나기 전에 이게 혹시 내가 지쳐서 그런 건 아닌지, 번아웃 됐다고 내 마음이 이야기해 주는 건 아닌지, 우리 마음은 언어로 소통을 못해서 이런 느낌들로 자기 상태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내 마음이 이게 지쳐서 그런지 한번 마음 충전부터 해보는 이런 좀 지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뭐 거의 매일 오세요. 저기 번아웃으로 그 얼굴만 봐도 지친 거를 뵐 수 있는데 걱정돼서 그럼 좀 꼭 여쭤봅니다. 선생님 혹시 지금 지치신 것 같으니까 중요한 결정은 뒤로 미루셨으면 좋겠다 하면 10이면 9분이 아닌 게 아니라 진료 끝나고 회사 인사과 가서 사표 내려고 사표 써갖고 왔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도 한 20년 같은 회사 다닌 분이 그러셔서 제가 말렸는데 일단 충전부터 해보자 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너 그때 나 왜 사표 쓰는 거 말렸냐 하는 분이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변화가 좋아서 가는 건 오케이인데 여기가 싫어서 가는 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싫어서 어디를 가는 건요, 달나라를 가도 이게 해결이 안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친 마음을 어떻게 좀 잘 충전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행동 활성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말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건데요. 그 선생님들도 그 직장에서 요즘 그런 거 잘 안 갈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주 5일째 일해서 뭐 단합대회 등산 이런 거 경험 있으시죠? 저희는 촌스러운 좀 직장에서 오래된 고루한 직장에서 요즘 안 가는데 거의 매년 등산 갔었거든요. 저도 가기 싫은데 제가 직원들이랑 한번 회식하다 물어봤어요. 우리 회사 등산 가는 거 있잖아. 단합대회로. 정말 가기 싫지 않아요? 정말 가기 싫어요. 근데 이상하게 등산 갔다 내려오면 개운하지 않아? 그러면 이상하게 괜찮아요, 기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지쳐서 오시는 분한테 뭐 산책이나 뭐 이렇게 운동 같은 거 권해드리면 다 마음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세요. 마음이 없어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기가 없다는 게 있고요. 동기가 없을수록 완벽주의자가 돼서요. 아예 화끈하게 하루에 2시간씩 매일 안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있죠. 맞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마음이 있어야 생각과 행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남자가 좋아야 오늘 데이트를 하러 나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게 워낙 순서이긴 한데 이게 반대도 된다는 겁니다. 연구를 했더니. 번아웃은 너무 지쳐 있어서 동기부여가 일어나기 어려운데 억지로라도 나이키 선전처럼 just do it처럼 행동이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친구가 야, 너 너무 시체놀이만 하지 말고 나랑 저기 어디 뭐 도봉산 등산 좀 가자. 그랬더니 너 나가 이 자식아, 그걸 미쳤냐, 그걸 내가 왜 가냐 했는데 친구가 막 끌고 나가서 등산을 했더니 일단 마음이 바뀌는 거죠. 이 생각보다 개운한데? 그러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매주 할까나? 그러면 이게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이런 측면이 있죠. 이런 분들 종종 오세요. 뭐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 예를 들면 미혼 여성분 중에 이게 뭐 하다 보니 좀 나쁜 남자랑 연애를 했어요. 난 다시는 남자 안 사귈 거야. 이것도 일종의 회피거든요. 남자를 안 생기면 사실 이거 맞는 일이긴 하세요. 남자는 사귈
게 못 된다고 저도 남자지만 생각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인생이 행복한 게 남녀 간의 사랑인데 남자 때문에 괴로운 것도 없겠지만 사랑이란 경험도 다 날아가 버리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안 해. 나 시체놀이 하지. 남자 만날 바에는 그냥 편하게 여자친구 만날 거야 했는데 친구가 그래도 이번에 한번 소개팅 해봐 해서 나갔더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행동을 했는데 괜찮은 경험을 하면 괜찮은 남자도 있구나. 뭐 생각과 한번 약간 사랑의 감정, 뭐 썸도 생길 수 있는 이렇게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는 것처럼 이 좀 행동이 때론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평소에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냐면요. 행동적 항우울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 좀 제가 발음 나쁘지만 영어로 얘기하면 Antidepressant Activity라고 그래서 우리가 항우울제 하면은 약이잖아요. 약. 근데 약만큼 도움이 되는 행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쳤을 땐 그걸 쓸 수가 없어서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 나에게 항우울제 효과를 일으키는 행동들이 뭔지를 좀 미리미리 리스트업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는 친구들 전화 받고 싶지 않아서 다 제꼈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마음이 더 안 좋네? 그러면 요런 행동은 행동적 항우울제 저게 적어 놓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저기 6시간 단위로 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하다 우울증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는 거 의외로 도움될 수 있고 저는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그 시간 30초도 안 들거든요. 어제 이게 은근히요. 우리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막연하게만 하지 잘 모르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이게 또 다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디테일해요. 제가 또 좀 술 얘기해서 죄송한데 진짜 4잔까지 먹으면 이게 항우울 행동인데 6잔이 넘으니까 우울해지네. 뭐 이런 거. 사람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쟤랑 먹으면 우울해져. 주식이랑 먹으면 네, 여기 또 누군지 아실 텐데 누구랑 먹으면 안 우울한데 얘랑 먹으면 더 우울해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치사하게 우울한 친구를 만나지 말자 이런 건 아닌데 그게 다 있어요. 이게 우리 마음에 대한 그 이해가 행동적 항우울제를 이게 적어 놓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리스트업이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다 미혼이시죠? 아니면 마음만 미혼이실 수도 있고 한데 혹시 결혼 안 하셨으면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결혼 안 하셨으면 망했다. 결혼하셨으면 그냥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의외로 하신 분들도 어떤 성장통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커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느냐에 대한 질문에 공식 정부 통계가 어마어마해요. 남성은 그래도 반 정도는 또 하겠다이고 아내분들은 20%만 또 하겠다는데 그 20%도 실수로 잘못 적었던지 아니면 미안하니까 누가 볼까봐 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의 제로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게 진짜 다 싫어서가 아니라 좀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결혼이라는 거를 이게 추측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성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이 남자가 좋지 않을까? 좀 추측으로 하는데 실제 해서 내 마음을 알게 되면 이게 좀 괴리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꾸 헤어지게 되면 그냥 이 남자는 통으로 나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좀 적어 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이 남자의 우울적 행동은 나한테 뭐였는지, 항우울적 행동은 뭐였는지, 이거엔 매력을 느꼈고 이것 때문에 내가 그어버렸구나 이렇게 해서 이게 계속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좋은 거를 모아 네,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고 아니면 무소의 뿔처럼 가다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빨리빨리 결혼해서 자녀도 낳아야 되지만 저한테 심리적 결혼 정년기를 얘기하라 말씀 주시면 저는 50은 넘어야 좀 사람 보는 눈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은근히 내 마음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요. 굉장히 새침한 게 내 마음이어서 진짜 소맥 3잔, 4잔 다르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행동적 항우울제, 나에게 뭔지 찾아보시는 게 언제든지 찾아오시는 회피 반응에 찾아왔을 때 우리의 좋은 솔루션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